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성과가 나지 않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특히 인간관계가 그런데 이런 관계는 나를 받아주는 타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람마다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행한 일이 남에게 좋게 보일 거라는 법은 없다.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상상해보자. 한 입 베어 물면 꿀맛처럼 달콤하게 느껴질 것이다. 두 개째 먹으면 그런대로 맛은 있겠지만 처음 먹을 때처럼 감동은 받지 못할 것이다. 세 개째를 먹을 때는 감동이 더 떨어지고 네 개째, 다섯 개째로 이어지면 감동은 점점 더 줄어들어서 결국엔 더 이상 입에 대기도 싫어질 것이다.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라도 그때그때 느끼는 맛이나 가치는 다른 법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는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봤자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요컨대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타인에게 달려 있기에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얘기다. 어떤 일을 하려면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든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 결과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여 도전하자. 예전에 어느 프로야구팀의 감독이 인터뷰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최선의 준비를 하고 시합에 임해도 상대팀의 생각지 못한 전략이나 날씨, 경기장 분위기 등 온갖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승패에는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결과에 연연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짊어지게 된다. 결과를 내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다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의 말은 나에게 이렇게 들리기도 한다. 나는 경기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 시합이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매 경기 하나하나에 충실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신념이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성장하게 만드는 영양분이 된다. 프로는 결과로 말한다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프로도 결과를 내기 위해 자신이 할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행동력이 강한 사람들에게 결과는 그저 결과일 뿐이다. 좋은 결과는 추구해야 마땅하지만 그보다는 그 또한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대부분 동료들과 팀을 짜서 진행한다. 팀으로 일하려면 본인은 물론이고 동료들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위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지지부진해져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빠른 반응과 피드백을 받기 위해 막힘없이 진행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거래처뿐만 아니라 부하나 동료들에게 일을 지시하거나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는지 생각해보라. 다음 주 발표 자료 준비해 줄래요?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요청하는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요청받은 사람에게 부담감이 없다. 정확한 마감 시간이나 해야 할 일을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어중간하게 지시를 내리면 일도 진척이 안 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따라서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일단 50% 정도만 해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방향성을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내려 난이도를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 기획서나 발표 자료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 글 내용이나 글자 크기도 달라져야 한다. 적은 인원이 참석하는 사내형 회의 자료는 글자가 작고 간격이 촘촘해도 좋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보는 외부용 발표 자료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명확하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판단의 축을 잡아줄 수 있다. 나아가 상대에게 의뢰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더할 나위 없다. 인간은 믿음을 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 의욕이 생긴다. 꼭 네가 해줘야 돼 라는 마음이 전해지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
나도 그렇다. 업무 의뢰를 받을 때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내게 부탁한 이유를 알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까 하고 신경 쓰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일이야 아무나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 의욕이 떨어진다. 일에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과 내가 이해한 정답을 맞춰서 하나하나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 지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결과물과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일을 다짜고짜 맡기지 않도록 하자. 죄송하지만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자료는 나중에 보낼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처럼 조금, 많은, 나중에 같은 표현은 너무 모호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약속을 했는데 5분 늦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도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30분 정도 늦는다고 하면 근처 서점에서 보고 싶었던 책을 둘러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평소에 구체적으로 말한다. 예를 들어 마감 시간을 정할 때 두루뭉술한 표현을 쓰면 상대방은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하며 의아해할 가능성이 높다. 의뢰를 받은 사람도 준비나 절차가 필요한데 언제까지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줬을 때 상대방도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모호한 표현을 쓰면 상대방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움직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게다가 이런 표현은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채찍질하는 효과도 없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조금만은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표현이다. 5분도 조금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30분이나 1시간도 조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30분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면 당사자도 그 안에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강제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반드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팀장이 팀원들에게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흔하다. 다음 주 미팅 자료 제출해줘.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면 대체 언제까지 달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보내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일에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더구나 아랫사람 입장에서 볼 때 모호한 표현은 불안하거나 초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가령 사장이 다음 주에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쳐라 하고 지시를 했다면 정확한 기일을 모르니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지 답답해진다.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두루뭉술한 표현은 쓰지 말자.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애초에 타인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할까 하는 생각은 아예 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들이 해주기 전에 자기가 하는 편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힘을 기대하면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존재의 마음을 맡기게 되는 것이니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다. 물론 남에게 의존해서 편할 수 있으면 편한 게 좋다. 사실 인간의 문명도 그렇게 발전해왔다.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긴 이유는 사람들이 되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는 심리, 귀찮은 일을 하지 않고 거저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생긴 것들이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을 남에게 의존하는 습성이 고착되면 이것은 곤란하다. 그 대신 남의 힘에 기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내 삶의 깊이와 넓이를 위해 커다란 자산이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면 나의 뇌는 준비하는 모드로 돌입한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형태의 돌발 사고가 생겨도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다. 언제든 상황에 맞게 작동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착착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남에게 의존하는 습관에 젖어 있으면 불시에 일어나는 일에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상황에 휘둘려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자기 인생에 주도적인 태도를 갖느냐 아니면 피동적인 입장에 서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자기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컨트롤하는 지휘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해서 종속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다. 직장인 사회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피동적인 사람이 많은 걸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 윗사람이 시키는 일만 겨우 해낸다. 나는 직업상 기업의 임원들과 자주 만났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돌발 상황에 맞서는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남보다 앞서가는 인재가 되려면 자기 삶에 주어진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기회에 당신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